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9월 5일 화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9개 중앙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한미 정상, 북한의 최고강도 제재 방안 논의. 다음은 한겨레. 북핵 고의자 한국 때리는 트럼프. 계속해서 조선일보. 미국, 한 손에는 경제 봉쇄, 한 손에는 완전한 절멸. 이번엔 한국일보. 북한, 9일 전후 ICBM 정상각도 발사할 수도. 그리고 서울신문. 김정은이 불지르는 미국, 중국 경제 충돌. 아울러 중앙일보. 북한, 정권 창건일 9월 9일쯤 ICBM 정각 발사 가능성 있다. 또 경향신문. 북한에 할 수 있는 건 압박과 제재, 외통수 걸린 대북정책. 이제는 세계일보. 무너진 힘의 균형, 핵무장 공 넘어왔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트럼프, 북한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한국 정부 대화보다 군사 대응한다. 이상 오늘의 중앙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9월 5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인사드립니다.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은정입니다. 네, 보니까 말이죠. 북한이 정권 창건이 된 9월 9일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정각으로 발사할 가능성을 소개한 국가정보원 정보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가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그치지 않고 있는 형국인데요.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상당히 주목되고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알찬 뉴스들로 오늘 40분을 엮어보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를 이용하실 경우 무료로 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고 잠시 후 뉴스 브리핑 이어갈 텐데요. 기상청에 백혜영 리포터가 나가 있죠. 전해주시죠. 네, 화요일인 오늘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한낮에 남부지방에, 밤에는 충청도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전남과 경남에 30에서 80, 제주도에는 120mm가 넘게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에는 20에서 60, 서울과 경기, 강원에는 최고 40mm가량의 비가 내일까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한 비가 쏟아져 안전사고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6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72%입니다. 기상청에서 백혜영이었습니다.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슈엔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검색창에 슈엔침대.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02849-9730.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오늘의 이슈를 맛깔나게 요리합니다. 간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긴급한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요. 당연히 두 나라 정상이 나눈 대화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아니었겠습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한다. 네. 이미 지난주에 금요일 두 나라 정상은 미사일 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한다. 이런 원칙에 합의한 바 있었는데요. 근데 불과 사흘 만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전격 합의하는 성과를 거둔 겁니다.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동 거리가 800km를 넘지 않는 탄두 중량은 500kg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한테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믿을만하니, 즉 미국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니 이제는 500kg 정도가 아니라 최대 4배에 해당하는 1 내지 2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해도 이동 거리가 800km를 넘으면 안 됐습니다. 탄두 중량 같은 경우 500kg 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00kg 정도가 아니라 1 내지 2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미국이 오케이 사인을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예, 미국은 주기만 했을까요?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사드 임시 배치를 국내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큰 인식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쓸데없는 유화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간밤에 긴급 전화 통화로 한미 사이의 견해차가 좁혀진 듯 보입니다. 어제 저녁에 JTBC에 출연한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는 사실 미국하고 공조를 아주 긴밀하게 해왔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이 우리 대화 제의에도 나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보수 주류라고 하는 가령 크리스토프 힐 전 주한미 대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핵 문제를 한국 탓으로 돌리고 한국을 그렇게 위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 리차드 하스, 그 양반 한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물망까지 올랐던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한국 정부에 대한 모욕적 언사라고 하는 표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주류에 있는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왜 미국말 잘 안 듣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것. 그게 어떻게 북한에 대한 유화가 되겠습니까? 북한이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 전망인데요.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 관료들의 속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늘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 어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미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을 하지 못했고 더구나 미국 내부에서까지 전문가들이 군사적 그 선제 타격은 전적으로 못한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은 맘 놓고 지금 이게 대드는 겁니다. 맘 놓고. 어떻게 보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바로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 내지는 북한이 요구한 내용의 협상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을 거예요. 거꾸로 지금 한미일은 유엔 제재 등 압박 또는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압박을 계속하면 견디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착각이고 북한의 DNA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굴복을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유화적으로 나오도록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벼랑 끝장을 쓰겠다는 그런 사람들인데 금년 내에 뭐 ICBM 또 쏘고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하는 기술 확인시키고 그리고 또 수소탄 또 7차로 넘어가든지 이러리라고 저는 봅니다. 북한핵은 안 된다. 이 점에는 뭐 여야가 따로 없지요. 하지만 해법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첫 테이프를 끄는 집권 여당 대표이자 원내 제1당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는데요. 이 말을 듣다가 보수 야당인 바른정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기에 그랬을까? 들어보시죠. 남북한 간에 전화선 하나 연결되지 않아 양측의 유일한 방식이 원시적인 손마이크라고 합니다. 남북관계를 절벽으로 몰아넣은 보수 야당은 10년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든 야든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평화 이외에 선택할 방법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대화와 평화의 노력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우은정 씨, 바른정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요약하면 더 이상의 대화 시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을 믿을 수 없으니 북핵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생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술 핵 재배치 그리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TBS 라디오에 나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이 앞으로 흘러갈 겁니다. 흘러가면 북한은 점점 고도화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북한을 건드릴 수 없을 때가 되면 우리는 계속 북한의 핵공갈에 경제적으로도 뺏기고 뭐 온갖 걸 다 하고 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우리 국민들도 전혀 희생 없이 북핵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북핵을 막는데 어떤 국민들의 뭐 결심이 필요하다면 예컨대 뭐 엄청난 국방비를 부담해서 조기에 미사일 다중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포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핵 공유라든지 혹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더 넘어서 핵 개발이라든지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참을 요구하고 희생 분담을 요구할 정도로 국가 지도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안전한 해결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대표적인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 역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 면, 즉 6면을 털어서 독자적 핵무장의 길을 제시했는데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니 우리도 핵 개발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기사 내용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가 택할 최후의 카드로는 독자 핵무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마음먹으면 2년 안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다만 우리가 체결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론에 대해선 NPT를 탈퇴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 된다. 이런 주장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후의 카드로서 자체 핵무장이 지니는 가치를 인정한다. 미국이 전술핵 재배치를 거부하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 핵무기 개발로 인한 불이익이 뒤따르겠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다른 좋은 대안은 없다.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네.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핵을 개발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민 파이!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한 2006년 10월 9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규정하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북한이 두 번째 핵실험을 한 2009년 5월 25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세 번째 핵실험을 한 2013년 2월 12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윤선 인수위원회 대변인.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네 번째 핵실험을 한 2016년 1월 6일 북한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다섯 번째 핵실험을 한 2016년 9월 9일 박 대통령은 이번 핵실험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정권 공고화는커녕 내부에서부터 사멸의 길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여섯 번째 핵실험을 한 2017년 9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처분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핵실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실망한다. 강경 대응하겠다고 말했던 우리 정부. 매번 같은 경고만 반복. 그래서 일곱 번째 핵실험을 한다면 그때도 별 수 없이 실로 처분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추가 핵실험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제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물론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내부에서부터 사멸의 길을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지 않을까? 지난 6번 북한의 핵실험 때마다 우리 정부가 내놓았던 반응은 북한에 대해 규탄한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 실험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이런 레파토리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변하지 않았고 그들은 7차 핵실험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 때 우리 정부의 반응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의 김용민 파일 내용이었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L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술친구만 먹었어도. 소주, 맥주, 와인,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SBS 러브 FM 그리고 부산에서는 KMN 러브 FM으로 함께하는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이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정원진님, 오늘 둘째와 막내가 개학이라 일찍 일어나 잘 듣고 있습니다. 뉴스는 역시 김용민 뉴스 브리핑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고, 예전에는 이제 방학이 상당히 행복했는데
요즘은 아이들 개학이 그렇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진은경님, 김영철의 파워 FM, 제가 또 거기도 출연하는데 네. 거기서 알게 되고 처음 방문합니다. 익숙한 목소리라 반갑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 주파수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현주님,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반갑습니다. 앞으로 소신 있는 공정한 방송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용민 씨와 은정 씨 다 목소리에 힘이 있고 발음도 정확해서 아침 방송에 딱이네요. 라면서 정보경님 격려해 주셨습니다. 진은혜님, 헤드라인만 읽으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 일상생활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말입니다. 김영차님, 대화가 더 불가능하면 전쟁하자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예,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뜻은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지나치게 언론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박성재님, 저도 오늘 뉴스 브리핑 처음 듣는데 각 신문들의 뉴스 논조나 뉴스의 의도를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이지연님, 뉴스 브리핑 아침에 받으면 세상 보는 눈이 생길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정유, 두 분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침이 우울하지 않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정유님 감사합니다. 순수청년님, 북한이 수소탄 공개한 시점에 한반도 비핵화는 끝난 것 아닌가요? 더 이상 한국만 비핵화를 지키는 것은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핵무장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성식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 보라고 피켓 시위하면서 그거 휴대전화로 중계해준 손예원 민주당 의원에게 왜 항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격려해 주시는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는데,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이 문자 소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사연 참여 방법은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어제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적했던 김장겸 사장이 어제 돌연 MBC에 출근했기 때문인데요. 자, 김장겸 사장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MBC로 찾아온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김장겸 사장이 오늘 나오면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방침입니다. 한편 며칠 전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런 보도가 나왔지요. 이 회동과 관련해서 밀담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우선 그 방송문화진흥회가 어떤 조직인지 설명해 드리자면 MBC 지분의 70%를 지니고 있는 MBC의 대주주입니다. 한편 이 회동에 대해서 MBC 보도국장 출신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두 사람이 김장겸 사장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제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 일부입니다.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내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진다, 내가 보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마 정우택 원내대표가 고용주 박문진 이사장 만나서도 그런 얘기들 했을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자유한국당도 무너지는 거니까 알아서 우리를 지켜달라, 뭐 그 정도 얘기를 했겠죠.
김장겸 사장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서 김장겸 사장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미 부당노동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부당노동 행위로 가장 세게 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수위일까요? 부당 노동 행위는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부당 노동 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년 2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상당히 큰 형량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이구, 감옥에 가는 형벌이었군요. 자, 여기에 더해서 김장겸 사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9월 1일부터 사흘 동안 잠적했습니다. 행방을 감추었던 것이죠. 구속의 요건 가운데 하나가 도주의 우려, 이거지요.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했던 김장겸 사장, 오늘 고용노동부에 출석하긴 합니다만은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도 이미 김장겸 사장이 구속된다면 그래도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취지의 뜻을 리포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또한 이 김장겸 사장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가량 MBC 특별 근로감독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지급과 퇴직금 일부 미지급 같은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들도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국민의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MBC 김장겸 사장 측이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혹시 MBC가 도와줄 일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김장겸 사장 측 인사가 지난달 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당시 안철수 후보에게 접촉을 시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시기는 지난달 3일 안철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직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장겸 사장 측이 구명 활동을 시도한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의문이 왜 가능할까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언론장악 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김장겸 사장은 석 달 안에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법안 처리에 캐스팅 포트를 쥔 국민의당에 줄을 대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런 연락에 일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낮 2시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는 MBC 총파업 출정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성재 MBC 해직 기자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용마 MBC 해직 기자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발언 일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마 기자가 지금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자주 찾아보고 얼굴 통화하면서 늘 우리 싸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이 첫 번째 항암제였고 MBC가 김장겸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날이 이용마 씨를 완치시키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KBS와 MBC의 무기한 동시 파업에는 MBC 노조원 2,000여 명과 KBS 노조원 1,800명이 참여했고 지역 방송국도 동참했는데요. 파업 첫날부터 메인 저녁 뉴스와 같은 양사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결방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MBC에서는 오후 4시부터 광고 송출도 중단됐는데요. 광고 대신 화재 대피 요령, 또 겨울철 눈길 안전 운전 수칙, 이런 캠페인을 여러 차례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늦여름인데 벌써 겨울철을 상정한 스팟이 나오고 있네요.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월 정기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항의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 그러자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이 나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면전에서 비판했습니다.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태경 의원이 먼저 당신들 보수정당을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니까 정진석 전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소속이죠. 야, 너 하태경 이리로 와봐. 네가 어디다 대고 보수를 입에 올려? 라고 고함치기도 했습니다. 설전 들어보시죠. 당신들 보수정당 2번 죽이는 거야. 대한민국 안보만은 보수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야, 이승기 경찰, 야, 하태경, 네가 어떻게 네 입으로 보수를 입에 올려, 이 자식아. 지난 금요일 부산의 중학생 5명이 또래 학생 1명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지요. SNS 난리가 났습니다. 의자와 쇠뭉치로 마구 때리면서 폭행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는데 피투성이가 된 14살 한 모양 현재 중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들은 폭행 과정에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언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답니까? 네, 피해 학생의 친구는 가해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피를 흘리니까 피냄새가 좋다며 더 때리자 했어요. 피가 튀기면 더럽게 왜 피를 튀기냐면서 또 때리고요. 그런데 피해 학생은 2달 전에도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질타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현재 불구속 입건 상태인 가해 학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특종입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공기업인 강원랜드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혹시 이 문제와 연관이 돼 있는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이지요. 권성동 의원이요. 어떤 사연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3년 권성동 의원의 5급 비서관이던 김모 씨는 공고상 자격에 미달했는데도 강원랜드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당시 최흥집 사장이 사실상 김모 씨를 위한 맞춤형 채용 절차를 지시한 것입니다. 김모 씨는 강원랜드의 공모가 올라오기 보름 전인 2013년 11월 당시 최흥집 사장을 직접 찾아가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부탁했는데요. 이에 최흥집 사장은 기조실장에게 김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것입니다. 또한 인사부장에게는 김모 씨가 합격하게 모든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성동 의원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국회 보좌진들은요. 의원 비서관이 직접 공기업 사장을 찾아가 채용 청탁을 하는 일은 의원의 뒷배 없이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렇게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또한 2011년 당시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강원랜드에 크게 유리한 법 개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평균 연봉이요 7천만 원대입니다. 공공기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고요. 김모 씨는 3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은행 거래를 할 때 출금과 입금의 시간차 공백으로 이자를 손해보는 사례가 연간 수천만 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직장인 정모 씨는 적금을 붓기 위해 매달 25일 월급 통장에서 다른 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자동 이체하는데요. 자동이체 날짜가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적금은 공휴일 전날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타은행에 입금되는 날짜는 공휴일이 끝난 뒤 첫 영업일입니다. 올해 추석 같은 때면 열흘이 넘게 150만 원이 허공에 뜨는데 그만큼 이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바로 납부자 자동 이체인 탓인데요. 납부자 자동 이체. 이것은 바로 고객이 이체를 예약한 날 하루 전에 출금해서 이튿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들의 이자 손해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2015년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당일 출금, 당일 입금을 하는 타행 자동이체 서비스를 2015년부터 바로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서비스가 서비스 신청자에 한해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납부자 자동이체 거래 건수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500만 건이었습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홍보 부족 탓에 고객들이 계속 이자를 손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서울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며칠 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녀가 국방 의무를 함께 이행하자, 이런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성도 군대 보내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청원 하루 만에 청와대 베스트 청원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는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는데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이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청원글을 게시한 시민은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함께 져야지요, 이렇게 주장했는데 주장 내용 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들이 남녀 평등을 주장한다. 여성들도 병사로 의무 복무하고 국가에서 군 복무자들에게 보상 혜택을 늘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징병이 남녀의 신체 차이를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기업에서 남녀 사이에 취업 차별이 이루어져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은 장관이나 청와대 당국자에게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라나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노래 띄워드립니다. 오늘자 한겨레에 실린 김종구 편집인의 칼럼 일부입니다. 이용마 MBC 해직 기자가 복마감 선고를 받은 것은 지난해 9월 초였다. 그를 진단한 의사는 12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암투병을 한 지 1년이 다 돼간다. 이용마 기자는 몇 달 전부터 글을 차곡차곡 써왔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쌍둥이에게 줄 글인데 벌써 책 한 권 분량이 됐다. 애들이 20살이 되면 볼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을 할 때인데 애들이 20살 때까지 제가 살아있으면 말로 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용마 기자의 이름 아마 말맞자겠죠. 오늘도 나는 황해를 달린다. 잊혀져가는 맑은 꿈을 찾아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싶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달려간다. 오늘의 노래는 이문세의 야생마입니다. 오늘도 나는 광야를 달린다. 잊혀져가는 맑은 꿈을 찾아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싶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달려간다. 아무도 내 마음 모를 때 때로는 슬프고
너를 찾아서 멀리 저 멀리 타오르는 태양이 내 젊은 가슴을 부르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